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장 흐름을 본다면 오전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0.8% 하락이 나왔고 간신히 900포인트를 지켜주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가 조금은 부진했던 것 같고, 또 반도체는 보합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금융주들이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외국인의 장중 흐름을 살펴보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큰 순매수나 순매도 없이 계속 보합권 내에서 흐름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반대로 기관만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면서 매도 규모를 늘려갔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코스피를 설명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조금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외국인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도폭을 키워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오랜만에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역시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되었던 기아,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중공업, LNF, 한국전력, 기아, KB금융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금융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조선주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코오롱인더, LNF, 한정기술, 크래프톤, 금호석유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도 다행히 미국의 3대 지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0.5%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나스닥도 0.2%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0.2%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오늘도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만도 0.2%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해지수도 오늘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오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에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0.1%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점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 사이 이때 미국의 5월 FMC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기조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내일은 국내 시장이 휴장이죠. 자, 그렇다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약간의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유출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일단 5월 5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FMC가 있고 또 5월 11일 이때는 CPI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이미 시장이 다 녹아들었지만 그 예상치를 벗어나게 된다면 단기간에 또 시청이 휘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90% 이상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PER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PER은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균적인 PER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월 달에는 12.58배가 나왔고 이게 아직 갱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은 조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점 초반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수적으로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오늘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진국으로 분류된 23개 국가, 이 23개 국가의 평균치는 18.4배였고 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 평균, 신흥국 시장의 평균은 12.3배였습니다. 즉 국내 시장의 선진국 지수보다도 밸류에이션이 한참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 그 평균치보다도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국내 시장이 철저하게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신흥국 시장 내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상위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시장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 말은 즉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단 이상에 굴리는 펀드 자금을 운영한다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은 시장이 지나갔을 때 그 시점에 어느 나라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지, 당연히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시장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어둡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수익을 늘려보자, 약간의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장이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를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업종이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든 바닥을 다지는 시간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 2020년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이 당시를 예시로 많이 들고 있는데 솔직히 이 당시에는 바닥을 다지는 시간도 없이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 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냐면 바로 경기 침체가 왔었지만 코로나 때문이죠. 그거를 돈으로 해서 돈으로 경기 침체를 막았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시간 없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지난 2008년이었죠. 그 당시로 한번 가봐도 2009년. 자, 이 당시에도 한번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고 그게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 흐름을 다시 돌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핏 보더라도 5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돌아서고 또 업황이 돌아설 때 그리고 개별 종목의 주가가 돌아설 때 그때는 분명히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3월 달에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2008년, 2009년 그 시점과 비교를 해볼 때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이다, 그렇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헐적으로 영상 댓글을 보면 정말 주식시장은 바닥을 알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그렇지만 저도 바닥을 정말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밑바닥, 그 밑바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을 한번 고려해보면서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해서는 안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나의 주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또 3월달에 금리 인상이 첫 스타트가 지났을 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매수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1차 매수했다면 또 약간의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저점을 형성했을 때 그때 또 매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몇 개월간의 텀을 두고 긴 시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주식시장을 처음 뛰어드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내가 가진 자금을 모두 일회성으로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대처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 20%그 정도의 운영 자금을 이런 구간에서 활용했다면 혹시나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또 첫 번째는 많은 매수를 했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주가가 좀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부담감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투자할 때 제가 이 구간에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6개월간의 텀을 두고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의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내가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회성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5월 FMC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솔직히 저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과거 3월 달에도 약간의 반등이 나왔었던 만큼 이런 모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의 지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121선을 제외하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가 있고 예시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죠. 작년 12월에도 모든 이평선이 모였었는데 그때는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똑같이 급락이 나올지 반대로 추세가 돌아설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주변의 많은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조금은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확률적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외적으로도 센티멘탈적인 요소, 주변의 거시적인 환경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